벌써 몇 년째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개성공단 기업들이요. 대구 시민들 돕기 위해서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했답니다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가동을 시켜서 이 남북관계 해빙을 좀 이끌어보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그 개성공단 입주했던 기업들 다 죽을 맛 아니에요? 대부분 죽을 맛이죠. 그죠? 몇 개 대기업만 빼놓고. 그죠? 네. 근데 어떻게 마스크 5,000장, 방역복 1,000벌, 현금 1,700만 원 예. 대구에 기부했네요. 네. 그 대구에도 그 저희 회원업체가 있고, 그 특히 뭐 그분을 통해서 대구의 실상도 좀 네. 청상도 들어보고 하니까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고. 계신 것 같아서. 그나마 그래도 좀 아직 형편이 좀 괜찮은 기업이 몇 있는 모양이군요. 그렇죠. 솔직하게. 뭐 큰 돈이 아니니까 아유, 실방도 한 어쨌든요. 70개 기업 정도가. 네. 70개 기업이 이번 성금 내고 마스크 기부하는 데 동참했어요. 네, 방역복. 모두 몇 개죠? 개성공단 기업협회가? 125개 기업입니다. 125개. 그중에 혹시 뭐 폐업하거나 망한 회사 있습니다. 있죠? 네. 몇 개나 있습니까? 사실상 그 지금 휴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까지 치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. 참. 그래요. 근데 아무튼 대구에 우리 회원사도 있고 하니 그래 우리도 어렵지만 좀 힘을 보태자. 네. 잘하셨습니다. 너무 짠하네요. 어찌 보면. 개성공단 입주 기업 협의회 분들이 도움 받아야 할 분들인데 어찌 보면. 그죠? 이게 뭐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마스크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수 있다. 네. 기존에 그런 마스크 생산하던 공장이 있어요? 그 방진 마스크라고 산업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공장이 지금 국내에 내려와서 에버그린이라고 현재 그 요즘 많이 찾는 예. 이 미세먼지용 이 마스크 예, 요즘 예. 그 찾는 예. 요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. 그 업체가 개성에서도 저 방진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대량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원래 마스크는 그 천을 이용해서 예. 그 안에 필터를 그 조립하는 형식으로 해서 천 마스크에 안에 필터를 껴가지고 지금 직접 갖고 나오셨는데, 예. 이런 형태로 만들면 요거는 필터만 갈아주면 그렇죠.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천 마스크는 또 빨아서 써도 되고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기왕에 개성공단이 문 닫기 전에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만들던 업체가 있었다. 네, 에버그린이라는 업체인데 요번에 그 업체에서 마스크도 5,000개를 협찬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성공단은 가동을 못 하니까 국내에서 공장이 있는 모양이군요. 그런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. 네, 뭐 그 업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일 많았던 업체가 그 의류 업체들인데. 그렇죠. 봉제 업체들. 의류 업체들은 이 천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이건 옷보다 아주 간단한 제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참 개성공단이 그냥 있었으면 참 국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을 부족하지 않게 참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도 한번 하게 됐던 거죠. 개성공단의 기존에 있던 봉제 업체들에서 천 마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방진 마스크 만들던 그 업체에서는 이 필터만 만들고 필터는 이래서 결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필터는 그냥 롤로 감긴 거를 우리가 잘라서 용도에 맞게 그 크기로 이 안에 그냥 부착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필터를 제조하는 거는요? 필터는 그 수입도 하고 국내에서도 생산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필터 제조 업체는 없잖아요. 현재는 없죠. 그러니까 주로 이 봉제 업체를 가동시켜서 필터는 수입도 가능하고
그리고 국내에서도 증산이 가능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번에 증산을 위해서 그 KF94만 위주로 생산하던 거를 KF80 이상이면 맞아요. 충분히 예. 그 방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생산 품목을 좀 바꾸는 거를 정부에서 권고 중이죠. 그렇죠. KF94 만들던 걸 KF80으로 만들면 한 뭐 100만 장인가 몇 백만 장을 더 증산할 수 있다. 50% 이상 50% 생산을 늘 수 있습니다. 개성공단이 이렇게 문 닫지 않고 풀 가동되고 있었다면 네. 거기서 하루에 마스크 몇만 장 만들 수 있습니까? 1,000만 장 정도죠. 하루에요? 예. 하루에 1,000만 장을 만든다고요? 네. 정말요? 예. 개성공단에 그 정도의 규모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의료업체에 종사하던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그 중에서 한 2만 5천 명만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다 1,000마스크죠. 네. 필터만 있으면 그건 똑같은 역할을 오히려 더 그리고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마스크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. 네. 하긴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. 북한 노동자들이 3만 5천 명이나 일했었다. 예. 전체는 5만 5천 명인데. 글쎄요. 예. 그 중에 뭐 한 2만 5천 명만 해도 네. 그 노동자가 하루에 몇십 장 만들면 대번에 1,000만 장이 되는군요. 하루에 최대 한 400장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가동이 안 돼가지고 그 설비들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점검 좀 하고 싶으니 우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했었는데 들어가셨던가요? 못 들어갔죠. 한 번도 못 가셨죠 지금? 예. 그냥 공단은 한번 그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때 저는 한번 갔다 왔었는데 공장의 그 시설 점검차 가보지는 못했습니다. 2016년 2월이었던가요? 문 닫은 게? 네. 그럼 7, 8, 9, 10 꼬박 4년이 넘었습니다. 만 4년이 넘었는데 네. 내 기계들 설비들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도 못 봤다. 그렇죠. 이제 그쪽에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네. 그 남측에서 가 있는 인원들한테도 들었고요. 예. 그때 개소식 때 북측 그 참사들한테도 들었는데 예.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열심히 시설 보존을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청소만 대충 한 게 아니고 네. 좀 전기 넣어서 좀 돌려도 보고 전기 넣어서는 못하고 돌려보지는 못하고 거기에 이제 각 공장에 이제 보존팀 인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북측 인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나름대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 보수를 해왔대요. 네. 뭐 녹슬고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. 쉽게 말해서. 부분적으로 뭐 녹슬은 것도 있겠지만 또 특히 첨단 설비 같은 거는 그 못 쓰게 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겠죠. 그 단순히 마스크 만드는 설비 같은 거는 일부 부품만 교체해주고 하면 가동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긴 시간 안 걸리고 한 일주일 내외 정도의 시간이면 그 마스크 만들 수는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지금 뭐 마스크 대란 뭐 이러고 있는데 어쩌 보면 이런 계기에 우리 개성공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. 그 얘기군요.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실제 그 개성공단은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당연히 다시 열어야 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한테 충분히 약속하고 보장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거기에 개성공단에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있고 그 재산권 보호해 줘야 할 묶여 있는 거죠. 그 책임이 지금 정부한테 있죠. 공장 짓는 것도 각 기업들이 투자했던가요? 그럼요. 그리고 땅도 다 토지공사한테 분양받은 겁니다. 분양받았고 공장도 지었고 기계 설비도 집어넣어놨고 그거 어느 정도 재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? 다 합하면 몇 조 되겠는데요? 1조 5천억 정도. 1조 5천억. 그
북한 쪽에서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그 호텔이니 뭐니 했던 거 싹 다 철거해 버려라. 네.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?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다시 거기가 원래 그 군이 주둔하던 데였으니까 그렇죠. 예. 다시 그 군사 기지화할 수도 있겠죠. 군사 기지화 한다는 얘기는 군부대가 다시 내려. 아니 그럼 그 공장 싹 다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? 그 일부 건물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네. 철거하는 것도 뭐 생길지도 모르죠. 원래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전체 규모 계획이 있었잖아요. 있었죠. 그 중에 지금 현재 몇 프로까지 돼 있는 거죠? 20분의 1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. 20%도 아니고 20분의 1. 예, 5%네요. 그렇습니다. 5%가 우리 기업 125개의 예, 노동자 다 합하면 한 5만 명. 5만 5천 명이요. 그럼 이게 20배로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그래서 원래 그 계획이 창원시만한 그 경공업 위주의 그 네, 공단을 네. 만들려고 했던 거고. 100만 도시. 예, 그 경공업들은 국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그렇죠. 해외로 이미 빠져나가 있거나 네네. 금년간 빠져나가야 할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유치를 해서 그런 경공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제조업체들이 예.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또 이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제재, 유엔의 대북 제재 주도하는 게 미국이니까 그거랑도 관련이 있죠. 2017년 이후에 공단이 오히려 닫힌 다음에 이제 그 추가되는 대북 제재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. 원래 그 대북 제재는 개성공단 초창기에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재 예외 사업으로서 그 미국이 그때 양해를 했던 거죠. 예. 하지만 예컨대 지금 현재 기계 설비 같은 거를 손보기 위해서라도 첨단 장비를 여기서 또 가져가려고 하면 일일이 또 그 제재 면제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이 반응도 중요할 텐데 작년 6월 달에 왜 미국 연방 하원의원 방문해서 개성공단 가치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랬습니다. 그때 미국 의회의 반응이 어땠어요? 어느 정도였어요? 우선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습니다. 그분들이 다 모르시는 게 많았고 개성공단이 왜 생겼는지 규모는 어떤지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이 얼마였는지 또 연 총액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개성공단 임금이 실제적으로 그 어떤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규모가 되는 건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길래 그걸 설명을 했고 수치로 그리고 개성공단이 그 평화와 또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하고 겪고 생활했던 입장에서 설명을 했죠. 그랬더니 좀 납득을 해요. 의원들은 상당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핵 미사일과 무관하게 여긴 좀 예외적으로 인정해줘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. 어때요? 그 당시에 이제 아태소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그 제재부터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그 제재 완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개성공단은 그 제재 완화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한테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었죠. 네. 그 국무부도 갔었는데 국무부 그 동부가 담당 그 과장이나 이분들도 모르더라고요. 지금 이제 개성공단 가동 급하게라도 해서 마스크 만들고 이런 제안을 하니까 우리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?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. 글쎄요.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내세운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좀 잘 안 맞는 게 그 시설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북측의 호응이나 북측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. 물론이죠.
근데 그 북측의 호응이나 동의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나서서 해야죠. 제안을. 자기들이 의논해야 할 과제지. 그렇죠. 현재 북측이 미리 동의하고 안 나오니까 예.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잘못된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기업협회의 제안을 받으면 통일부는 일단 우리가 북쪽에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뭐 반응이 나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. 네. 지금 이 뭐 마스크뿐 아니라 이 등등 여러 가지 생필품 부족한 현상이 미국, 유럽에도 막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? 개성공단 일할 때 좀 극적으로 우리 정부, 미국, 북한 네. 좀 뭔가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.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고맙습니다. 네.